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 영상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사과 내용을 놓고도 국민의힘이 또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전 대표 영상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 내용을 평가를 해보면 사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재 대표. 일단 이 사과 입장 표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좀 친한계 내부나 당내에서 좀 권유가 좀 있었을까요? 지난번 그 최고위 의결에서 보류 조치가 나왔잖아요. 제명과 관련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는 과하다. 그것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될 정도의 사안이냐 이걸 지적했고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면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사과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일반인 분들 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의 참모 또 민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 의견이 옳은 길이라면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참모진들이 당대표 선거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민심도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경청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불출마하기로.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작 감사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일정 부분 유감 표명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른 시기에 이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담담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 위에 걸 얘기하나 봐요.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당원 게시판에 그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사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이거는 이 사과가 전혀 아니고 지휘청 결집이고요. 제가 진짜 사과하고요. 예. 그다음에 반쪽 사과하고 이거하고 세 가지로 보면요. 예. 진짜 사과는 뭐냐? 저와 우리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2개 IP로 1000몇 개 글을 써가지고 대통령 비방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게 사과예요. 대통령을 비방한 것에 대한 사과. 저와 예, 제 가족들이 2개 IP로 예. 조작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과예요. 근데 두 번째 반쪽짜리 사과는 뭐냐? 조 문장만 빼는 거예요. 저에 대한 징계는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다. 요 말 빼고 예. 그냥 경위야 불문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게 송구스럽습니다. 요러면 이게 반쪽 사과는 돼요. 50분짜리 사과는. 예, 근데요, 예. 이거는요. 아니 저에 대한 징계는 조작이라는 거예요. 예. 정치보복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게 0점짜리 이건 사과가 전혀 이건 아니에요. 절반의 사과도 아니라는. 조 문장을 얘기네요. 앞에 문장 뺐으면 50점짜리 절반 사과고 예. 진짜 사과는 저와 가족이 2개 IP로 대통령 비방해서 정말 죄송하다. 예. 이게 사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사과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오히려 지휘청을 결집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끝까지 거고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작이라 하잖아요. 저 조작이라는 걸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친한동훈계 유튜버 계속 클릭만 하니까 조작이래. 진영구 클릭했더니 한동훈가 노고 조작이래. 간단히 입증해. 근데 왜 윤리위에 그러면 재심 청구해서 윤리위원 앞에 클릭만 하면 조작인데 이거 조작이라고 왜 소명을 안 하죠? 아니 판사 앞에 가면 소명할 수 있는데 윤리위원도 판사 출신 법조인들 있잖아요. 제 말은 10일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충분히 윤리위원 앞에서 조작인 걸 입증을 왜 못하죠? 방송에서는 하면서
전 납득이 안 돼요. 지금에도 재심에서 윤리위원들을 설득해 보세요. 조작이라고? 그 얘기 좀 뒤에 하고 손혁 변호사님이 이 사과문은 절반의 사과도 안 된다. 그 그럼요. 생각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악의 눈물이다 이랬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공개 검증하자. 이것까지 거부하고 있잖아요. 조작이라면서. 근데 말만 조작이지 검증하자면 다 빼버려요. 그건 누가 이걸 믿겠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징계가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압력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과한다고 들었는데 뭘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조작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누군가 조작을 했다라고 또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사과할 때는 누굴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럼 조작을 누가 했다는 거야? 장동혁 대표가 했다는 거야? 당무감사위가 했다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어쨌든 당원들한테만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걱정을 끼쳤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에서는 어떤 형태든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내용은 당과 싸우겠다는 건가?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당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한 건데 압력을 받은 만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과를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사과를 했을 뿐이야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사과했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됐다. 근데 제가 볼 땐 검사 특유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또 살아왔던 과정에 대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추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이게 사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1부터 100까지 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야 정말 사과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 포용하고 징계도 없었던 일로 하고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 사과했으면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과거의 입장보다는 한 발 나간 입장을 보인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보류하는 것도 한 발짝 나간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한 발짝씩 나가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송구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과도 아니다. 서정 변호사님처럼 빵점짜리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우리 당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씩 좁혀가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아예 이걸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 사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발짝씩 나간 게 아니라 반 발짝씩 후퇴한 거예요. 오히려요? 예를 들어서 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하고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말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낼 줄 몰라서 그냥 조금 가담한 거예요. 어정쩡하나 하다마나. 그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보류하고 재심을 결정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명 처분해야 되는데 결정문에 오류가 있어서 3번이나 바꿨잖아요. 이대로 가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죽이기 위해서 재심의 기회를 준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했을 수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했을 수도 있다. 이거 완전히 결정문이 잘못된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는 자신이 사과하면서 명분을 주고 내가 이거 제명 그대로 가면 가처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래도 가처분에서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무소속 출마까지도 생각할 이제 시기가 왔다. 그래서 무소속 보궐선거의 무소속 출마지를 어디로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당선돼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 메시지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두 그거를 분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은 오히려 당권파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신 거고 지금 이수구 변호사께서는 더 먼 길을 보고 지금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한 게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분이 많잖아요. 예. 그세 가지는 안 한대요. 하나는 이게 그 나가서 이게 창당, 예. 신당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준석의 길 이거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무소속 어떻게 출마합니까? 그것도 안 한다. 아니 서울시장을 놓습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하고 3파전 애가 그냥 정은호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민주당이. 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라는 게 강력한 안 그래도 불리한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공천 안 하겠습니까? 한동훈 놓으면 그런 게 무소속 출마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다음에 신당 창당도 없고 지금 분위기로는 가처분도 안 간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도 안 한다? 예,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가처분이라는 게 실익이 없는 게요. 보세요. 절차자를 때문에 가처분 인용돼봤자 예. 절차만 거치면 똑같은 내용 가처분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너무 가혹하다 제명이 이게 이제 비례 원칙에서 과잉 금지인데 그럼 이게 그래 제명이 가혹하면 2년 당권 정지 줄게. 그럼 이게 실익이 있나요? 따라서 이게 그 법적 대응도 하지 말자는 게 다수설이랍니다. 따라서 저는 근데 이렇게 투쟁하면서 그냥 당원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제 성명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봐요. 말 그대로 그냥 다원과 함께 함께 이렇게 싸우겠다. 싸워 나가겠다. 예. 당내에서는요 지금 이 사과를 보는 의견이 지금처럼 양쪽으로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주면 줄 수는 없습니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품으로 갈등을 끝내고 단결로 승리합시다.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원 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두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재 대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사과가 갈등을 끝내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서 변호사님은 세 가지 카드 중에 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첫 번째 신당을 창당해서 독자 세력화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사실 많이 크게 느끼고 있는 것도 예. 사실에 가깝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도 일견 맞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계속 따져봤자 뭐 이거 조금 더 시기를 늦추고 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 검사 출신 특유의 뭐 검사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가처분 신청도 안 할 가능성 저도 크다고 봅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단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택지로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화답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다시 곡이 장동혁 대표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 입장 그대로 간다. 아니면 징계 수위를 조금 낮춘다. 어떤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장동혁 대표로서도 이게 선택 여지가 없어요.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예. 제명 안 하면요 장동혁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그 정도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게 원래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40% 넘게 얻은 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결국에 자유파 강성 유튜버 고성국부터 이런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영풍 이런 분들이 장동혁 체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강하게 제명을 원하고 있는데 수위를 낮춰버린다. 예. 그럼 이게 자유파 유튜버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로서도 제명 외에는 이게 저는 길이 없다. 더군다나 이게 확고한 명분이 뭐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고 이것도 아니고 예. 저런 식으로 이게 싸우자는 건데 저거 어떻게 수위를 낮춥니까? 저는 예.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대표 지금 무소속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온 게 대구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구.
근데 대구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유일하게 텃밭이 대구거든요. 예. 대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른 지역은 민주당 후보 때문에 못 나오고 대구는 보수 텃밭이니까 넣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나 대구 노리사 많아요. 대구시장 한 명 나가면 보궐 하나 생기거든요. 예.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이 1순위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나가 되겠습니까 대구에? 저는 안 된다 봐요. 이준숙 위원장이 순위라는 것도 서정 변호사님 생각이시죠?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세 가지 가능성. 징계 취소하면 서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뭐 강성 지지층이 뭐 난리가 난다는 거고. 대표의 그 리더십까지 타협을 받을 정도로 강성 지지층 요구가 크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수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만 제명을 강행한다면 이렇게 지선업 공모를 우려라고 써야 돼요. 공멸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예. 오늘 제가 언급 안 하는데 리얼미터는요. 리얼미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언급 안 할 테니까. 예. 오히려 이게 한동훈 제명했는데요. 지지율이 올라고 민주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게 저는 한동훈 제명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정리하면 지지율이 더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별 왜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사과 입장을 냈고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든가 뭔가를 더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장동영 대표 단식장을 찾아간다든지.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행동을 안 할 걸로 하려면 사과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 단식장 찾아오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찾아가라고 김건식 의원은 몇 명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꿈쩍도 안 한대요. 저는 찾아올 일도 없고요. 예. 찾아오고 하면 이게 포옹하고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간다면 장동영 대표는 그거를 받아들일 좀 준비는 돼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장 대표가? 예,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아주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저는 제명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지 안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오는 손님을 내치는 건 뭡니까? 아 이게 지금 서정훈 변호사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로 아 우리는 정말 볼 사이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지 같은 길을 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배제해버리는 것 그런 모습이 장동혁 대표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뭐 윤어게인이라든가 강경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더 큰 정치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더 큰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포용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찾아오는 손님도 마다하고 지금처럼 무조건 한동훈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배제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태도는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 예방했을 때 뭐라고 하셨었냐면 그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라를 보고 당을 운영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개인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기에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보수 진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그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좋아하는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정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강성 보수 유튜버 지지자들의 눈치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못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의 공간을 더 좁힌다는 얘기인데. 근데요. 지금 제가 한번 반론을 펼라 했는데요. 예. 자,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과 완전한 절연이죠. 그럼 이게 윤석열하고 완전한 절연하는 거는 보수를 좁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분이 그래 뭐 어디 어디든 몇십 프로가 있다면 그분들 다 절연하자는 거는 그럼 이게 다 빼자는 우도 빼고 좌도 빼고 딱 한동훈 지지하는 그 5% 그것만 가지고 정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절연하는데 그럼 윤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한동훈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더 좁히는 거예요. 중도도 있지만 우쪽으로는 표가 없습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하면은 국민의힘 지지 안 한다는 의미시네요. 당연히 안 하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 절연하자는데 그럼 뭐 본인이 그 사람들 한동훈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광화문 정광훈 빼고 황교안 빼고 조원진 빼고 그다음에 윤어겐부터 윤석열 지지 다 빼고 그러면 이게 우파에 누가 있죠? 우파에 남는 게 한동훈 지지층이 몇 프로 되죠? 뭐 한 50%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얘기 들어보니까 좀 심각. 제가 볼 때는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 이런 문제로 당내에서 전 당대표를 제명을 시키나?
전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명의 내용이 뭡니까? 윤석열 씨랑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잖아요. 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1심에서 5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특검이 구형을 해서 내란죄로 사형이 구형된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제명을 시키려고 할까? 내쫓으려고 할까? 근데 매우 또 집요해요. 장동혁 대표가 8월 당대표 선거할 때 이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년사에 뭐라 그랬느냐? 당 통합의 걸림돌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12일 날 뭐라 그랬느냐? 당원 게시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됐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당 단합의 걸림돌이고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한 얘기 자체가 허언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 쌍방이 절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약간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사과를 하라고 주변에서 압박을 가했는데 그 사과 내용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화합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양당 간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예. 주변 사람들은 당이 그러면 짜게지니까 계속 그렇죠. 타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야, 이게 타협이 될까? 단식하고 있는 대표가 이렇게 할까? 그다음에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바꿀 만한 반전의 내용이 있을까? 예. 뭐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 현재로서는 해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지금 김종욱 의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을 해야 하는 일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과 형벌에는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은 사람에게 지난번에 재판 걸어갖고 1심에서는 유죄 났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 정서가 어땠습니까? 그게 재판 걸어갖고 그 누구 특정인에게 전과를 만들어낼 상황이냐? 그래서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판결 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초코파이 먹은 사람에게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정치적 살인에 해당하는 제명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맞는 정치의 행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리위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접점을 좀 찾아봐라. 그게 접점이 정치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나 의원총회에서 그런 정치력을 한번 잘 발휘해봐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저 한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송구하다는 유감의 사과의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제명 절차로 가는 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야 하는 방향이냐. 아니 그러면 정건재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는 지금 그 정도 사과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단식장을 찾아가서 단식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한 대표는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근데 지금 단식 5일차죠 오늘. 예.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지금처럼 정말 소금하고 물만 먹으면 앞으로 5일 정도밖에는 못 할 겁니다. 지난번에 예. 황교안 전 대표도 그 방식으로 했었을 때 10일 만에 후송 조치된 적 있었는데 그 5일 동안에도 저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든 현역 의원들이든 정치력 발휘해서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단식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명분 이런 거 만들어 줘야죠. 명분.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정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정치력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해요. 이혼하고 싶다. 근데 딱 봐서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간에 결합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거 뭐 개판인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폭행을 하거나 집에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냥 생활비도 하나도 안 준다. 이혼하라고 그래요. 한 번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 근데 이분들 보니까 한 분은 검사로서 경험을 쌓았고 한 분은 판사로서 쌓았기 때문에 법대로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방송 나가서요 잘한다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차마 내가 그 말은 못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싸움 구경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 지지층을 잃으면 몇 표를 잃는 겁니까? 딸랑 한 표 잃는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가
나 강성 지지층을 얻고 당대표가 됐지만 나 죽을게. 나 당을 살릴게. 그냥 뭐 통합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국 유튜버라든가 우리 서정록 변호사님도 유튜버시잖아요. 강성 발언을 쏟아내야지만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성 발언을 하는 건데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면 이제 중도층도 사라지고 보수도 사라지고 극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주 잘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 더 잘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요거는 서정 변호사님 반론 듣고 넘어. 지금 이제 그 중도층이 어디 있어?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정청래 대표가 한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도층 바라보고 정치합니까?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하고 이런 게 검찰청 해체하고 이런 게 다 중도층이 원하는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는 이런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개딸 당원 주권주의 시대로 간다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이 보통 50~60%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성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중도층이 없다고 한 게 정청래 대표 그 말했습니다. 중도층이 어디 있어? 근데 계속 우리 공격할 때는 왜 중도층은 안 보고 자꾸 강성만 보느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항상 중도층만 바라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개딸 바라보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능하다고 민주당도 무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서정 변호사님의 생각이 전혀 틀린 거예요. 민주당은 중도 정치는 하지 않아요. 정치는 중도가 아닙니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도가 따르나 오냐의 문제예요. 근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할 때요. 강하게 밀려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약간 제동 걸었잖아요. 이거 위헌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나와서 길거리 걸어다닌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법원에 다 맡겼어요. 최악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도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건지 당과 청와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결국에는 탈당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전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퇴보하고 있다. 이게 맞는 논평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아직 남아있죠. 윤리위원회에서 오늘 소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김종혁 전 최고는 아예 윤리위원장을 기피 신청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윤민우 위원장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써낸 결정문에서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윤리위원장이 지금 피조사자인 김종혁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범법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예단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당대표 한동훈과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 대해 부당한 정치 감사를 자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의 기본 원칙 그리고 언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윤리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찰을 요구하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니까 서정 변호사님 얘기처럼 싸우자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여전히. 윤리위원장 윤민우 교수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예. 그 김종혁 전 최고와 윤희석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실명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피아처럼 윤리위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재판을 하는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 조항이 윤리위원회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규정 내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 김종혁 전 윤리위에서? 최고가 윤리위원회에서 예. 그 징계 정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다음으로 한 전 대표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원권 2년 정지 권고였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혀 뭐 이런 뭐 좁혀지는 게 아닌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죠.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뭐 권한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남에 따라서 아까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김종혁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예. 징계는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근데 윤리위라는 게 그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판결문처럼 결정문이에요. 예. 근데 이걸 위원장한테 다 떠넘겨서 위원장을 기피 신청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소명하러 왔으면 이게 성실하게 소명을 하지. 예. 그냥 싸우러 온 거예요. 그 당무감사위를 또 이게 감찰해라. 예. 윤리위원장을 기피 신청하면 이런 거 이게 소위 매를 번다 그럽니다. 우리 예. 판사들 기피 신청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위원들도 수 기분이 있다. 나빠요. 예. 위원들도 다 같이 결정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게 2년 권고했다해서 2년이 노는 게 아니에요. 예. 2년 권고했다도 이게 제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윤리위원회하면 저는 바로 제명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소명하러 온 분이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자꾸 저분이 또 여러 징계 사유가 많은데 예. 신천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했다 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도 이단을 하죠. 그럼 뭐냐? 신천지라는 이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놨다. 지도부나 이게 당원들이 놀아놨다. 예. 근데 신천지한테 놀아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가 뭔지 통일교가 뭔지 몰라요. 당원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야. 신천지를 이단에 했다서 내를 징계하느냐. 그게 아니고 신천지의 지도부가 바보처럼 놀아놨던 사이비 종교에 이런 게 전부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예. 저는 2년은 뭐 무조건 놓고요. 잘못하면 이게 더 이상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를 이제 격앙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격앙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사과가 전혀 미동도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 사과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기도 하는 건데, 아니 일단 저는 김종혁 전 최고가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뭐 없는 제도도 아닌데. 근데 기피 신청했다고 윤리위원들이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그건 예를 들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건데 권리를 행사한 거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뭐 윤리위원회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 아니면 김종혁 전 최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외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 나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 본인이 2년이 아닌 다른 걸 받으려고 한다면 전 적어도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변하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꽤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가 지금 하는 행위는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정치적 발언이 예. 한동훈 전 대표와 조율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조하긴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를 했는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또 예를 들면 행동이 될 수 있는 측면이 꽤 있겠죠. 근데 예. 저는 저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야 당원권 정지 2년을 지키는 정당이 있구나. 예. 아니, 저 정도라고 얘기하면 어디 말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요? 파시스트 정당이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 당이 신천지 같은 어떤 좀 이단으로 보이는 종교단체와 연결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당을 위한 애당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허위사실이라고 아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홍준표 그 당에서 지금 탈당했습니다만 그 당에서 당대표 하셨던 분이 실제적으로 2021년도 신천지에서 책임당원 1,000원짜리 집어넣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입틀막을 하는 거다 당에서. 그러면 예. 저 당이 건강하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도 뭐 하시려고? 아니, 또 하나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원권 정지까지 얘기하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엔 뭐 묻은 개라고 비유하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또 예. 그것을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서정 교수.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결정본 조만간 나오겠죠. 2년 당원권 정지가 유지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이 그냥 유지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저는 뭐 거의 원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징계 사유를 아마 김종욱 교수님이 안 보셨을 거예요. 다. 이 신천지는 극히 하나이고 제가 본 결정문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리고요. 솔직히 장동혁 대표 체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뭐 신지호 의원도 있고요. 뭐 송영훈 변호사도 있고 많아요. 예. 아무도 징계 안 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파시스트 당이면 그 비판하면 다 그분들은 왜 마음대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더 심한 게 인신공에서 많으니까 징계를 유일하게 한 명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피 신청은 권리는 맞지만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우리 국방부 장관 그 있잖아요. 김용현 변호인은 아무 판사 나오면 기피 신청 해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윤리위원이고 판사도 사람이에요. 기피 신청이 권리니까 형량을 똑같이 할까요? 그냥 이유 없이 기피 신청하면 판사가 10년 때릴 거 15년 때리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닷새째인데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술래질을 한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면 당장 모시고 오세요.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의료진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지금 몸이 조금 안 좋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변호사님, 지금 장 대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좀 알려졌어요? 지금 이제 그 제가 토요일 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목소리는 말은 좀 하더라고요. 토요일까지는?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어제 하고 제가 오늘 또 계속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계속 전화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 말하기도 좀 힘들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 하고요. 실제 그 아까 황교안 대표는요 8일입니다. 8일째 실려간 거예요. 조금 늦었으면요. 목숨이 제가 그 6일째부터 황교안 대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은 20일 넘게 그냥 해도 그런데 그쪽 단식하고 단식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은요 양심적으로 진짜 단식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온통이나 뭐 출퇴근 하면서 이게 뭘 먹는지 모르니까 또 논쟁이 될 수가 있는 아니 겁니다. 그거는 20며칠씩 저는 그러면 이게 진보는 철로 사람 만들고 우리는 흙으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든 보수는 전부 김성태 의원은요 9일인가 했는데 제가 지금 만나봤더니 턱이 떨리가 지금도요 후유증에 그렇다 합니다. 8, 9일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20며칠 단식은 진짜 단식으로 안 보고요. 제가 알기로 보통 4, 5일 정도 하면요 아주 위험하다는 게 의사들의 정설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의료진이 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저 서명옥 저분도 의사거든요. 다만 그래요? 저분이 또 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이제는 처음에 간호사만 왔길래 이제 아마 오늘은 의료진 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좀 의미가 명확하게 좀 저는 잘 안 왔더라고요.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피어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광진 대표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되세요? 그 옆에 장미꽃 한 송이를 두고 있는 거 아시죠? 물병에. 근데 이렇게 허리가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다시 꽃잎이 피어 올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본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자신도 이 어떤 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꽃잎을 피울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뭐 시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 그러니까 의지를 다시 한번 뭐 강조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장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건가요? 누가 그 지지자분이 장미꽃을 줬는데 그래서 전편이 있어요. 이 시의 전편. 그래서 그 장미꽃도 자기도 지금 시들고 있지만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보자 뭐 이런 식의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꽃을 보면서 본인의 이 단식과 관련한 의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단식 4일차에 쓴 글을 보면은 장미하고 본인하고 좀 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빗대가지고 좀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확인해 본 바로는요. 네. 진짜 순수하게 특검 2개입니다. 특검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자꾸 이 한동훈 징계 뭐 역풍이 부니까 예. 이거 내부용 아니냐. 이거는 이게 단식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 문제하고는 관계없고요. 원래부터 이게 장동혁 대표가 특검 안 받으면 이준석 대표하고 공동 단식이든 아니면 단식이든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저는 오로지 특검 2가지 이걸 이렇게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곧 귀국을 한다는 겁니다. 21일 날 귀국을 한다는 건데 원래는 23일 귀국이니까 이틀 정도를 앞당겨서 귀국을 하고 오자마자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이준석 대표가 원래 하자고 했던 거니까 그게 정말 특검법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빨리 와서 같이 동참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빨리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빨리 온 건 아니잖아요. 또 보면 좀 그렇다면은 아마 생각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더 중요한 건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 그러니까 내가 단식하는 이유가 국민에게 설득이 됐을 때 그 단식은 상당히 많은 동조를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쌍특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단식할 만한 사안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받지 않겠다 무조건 민주당이 그랬으면 저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특검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천지를 넣자고 딱 하나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고 단식을 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 단식을 신뢰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선우, 김경식 의원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이미 다 수사가 돼서 다 모든 결론이 나온 건데 이 쌍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 쌍특검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지지층들을 결집해내고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내부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지금이라도 그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두면서 좋다.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신천지 받겠다라고 특검하면 정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 아무런 정치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그 특검이 작동이 안 되니까 수사도 안 되는 상황. 전 이게 어떤 것을 얻고 있는 거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내부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빨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몸도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앞으로 한 2, 3일 내에 좀 정리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우리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도 좀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혹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동조 단식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로지 순수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김종우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내부용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못하는 측면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단식 그 결기는 특검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내부의 리더십의 위기, 특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의 차이를 고려했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 전에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보류할 것이 아니라 이거 애초부터 이렇게 제명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했다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서 동조 단식하고 그 이준석 대표도 지금 해외에 계시지만 들어와서 동조 단식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다른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 이 동조 단식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당내에 있는 사람들만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범야권이 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당의 화합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정말 거대 여당을 압박하고 어떤 힘을 보여주려면 힘을 모아서 개혁신당과 함께 같이 단식을 했으면 그 효과는 훨씬 커졌을 텐데 갑자기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가고 나서부터 제가 3일 동안 계속 카톡을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조기에 귀국해서 아마 공동 단식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기에 귀국한다 했어요. 16일인가 조기에. 근데 그게 비행기나 여러 여건이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밖에 조기 귀국을 못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현지 사정 때문에. 현지 사정 때문에 며칠 전에 원래는 들어온다 했어요. 그건 제가 계속 이게 아까처럼 제 개인 행사 때문에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공동 단식을 왜 못하느냐. 21일 되면 이게 장동희 대표가 버틸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공동 단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면 둘이가 되지만 한 명이 7, 8일 돼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데 뭐 이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효과가 좀 약간 처음부터 아마 기간이 맞았으면 공동 단식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단식 끝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단식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고요. 또 이게 릴레이 단식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뭐 우리 김재원 최고도 뭐 하루씩 릴레이 단식 하는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목숨 걸고 그냥 우리 YS가 옛날에 그 단식하듯이 또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듯이 이렇게 해야 아마 이게 관철이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느냐. 유력 인사들이 장 대표를 격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 실제로 단식장을 찾기도 하고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심으로만 그 생각만 하시면 국민께 그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진짜 하룻밤 더 지나고 나니까 쌓인 것들은 그래서 이제 쉐브란스 나도 실려갔는데 강원도 많이 없나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김 최고위원님도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상황입니까? 네, 오늘 아침 6시부터입니다. 제가 그 약속한 대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단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건강 상태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상태로 접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나오는 목소리들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약간 조금 뭐 거리를 두고 있었죠. 보수가 커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했고 자기 희생의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 뭐 야당의 대표라든가 단식을 하고 저렇게까지 모습을 보이면 일단 리더십이 세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사람 뭐 인지상정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찬가지로 서로 싸웠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라는 분이 단식까지 하게 되면 거기 안 찾아가면 오히려 그게 욕으로 넘어올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면 매우 최후의 수단들을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기, 그 각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존중하는 방법은 가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 저 상황 자체가 지금 한 4, 5일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결집의 효과는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니까 저렇게 결집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동상이몽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그다음에 뭐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뭐 쌍특검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전 그렇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달성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안 보이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저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서로가 동상이몽이다. 그럼 동상이몽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이것들이 시너지를 내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단식 중단하시고요.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한 내용들이니까 이번 참에 저희 이 종교단체와 정치의 나쁜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실제 종단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그런 주문들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서로 결합해내는 방식으로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비칠 것이고 예.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이 이제 차츰 안 좋아지면 출구 전략을 서서히 찾아야 할 텐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요. 명분이 없는 단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 대죄할 때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더군요.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그러고 보니까 단식 경험 있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 안 가고 한 번도 안 갔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아마 임명이 됐으니까 곧 갈 것 같고요. 탕평책의 하나로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으니까 찾아가서 단식을 좀 중단해 달라. 그리고 이 지금 국회의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예. 이런 차원의 긍정적 메시지는 낼 것 같고요. 그렇다 예.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국회에 뭐 특검하자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 국회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의 목소리도 단호하잖아요. 지금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될 국민의힘이 지금 단식을 통해서 얻어낼 것은 없다. 그러니까 호락호락 당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건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도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까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번에 2단 종교에 대해서는 다 해보자.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통일교 특검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교 특검은 뭐 민주당이 조금 더 잘못했고 신천지는 국민의힘만 잘못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명분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언론에 비춰진 영상에 있어서 말이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온다면요.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단식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편을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 명분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밖으로는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좀 최악의 수를 둔 것 같고 저렇게 싸워서 뭘 얻을 것인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좀 허탈한 웃음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뭐 임박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유일하게 좀 가능성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명분도 되고 해가지고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은 같이 정치를 하는 동업자 정신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부터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도 뭐 본인의 단식 경험을 얘기하면서 건강 잘 챙기라라고 하는 게 진짜 건강 잘 챙기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지 비아냥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진심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저는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신천지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범야권에게 주도권을 주는 그런 카드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죠. 그리고 지금 뭐 개혁신당에서 처음 주장했었던 것처럼 제3당에서 추천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천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안까지 같이 고려해야지 자기네들 원하는 건 다 하고 야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지금의 경색된 정국을 하나도 풀어나갈 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물밑에서 무언가 접촉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